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리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부 문 앞에서 살아들어온 팀 대구FC 시즌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구FC의 시즌 결과부터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을 박창현 감독 그리고 주장 홍철 선수 체제 하에 마무리한 대구FC는 2024년 K리그 1에서는 9승 13무 16패를 기록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11위에 위치를 하게 됐고, 그렇게 이 승강 플레이오프 1 이 충남 아산과의 경기를 진행하게 됐는데, 여기서 1차전은 패배했지만 2차전에 승리를 하면서 결국은 잔류를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최종 순위는 11위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컵대회에서는 FA컵 3라운드 첫 경기부터 충북 천주에게 패배를 하면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선수단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올해 출전 시간 기준 베스트 11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수훈 키퍼, 백스리에 김진혁, 고명석, 박진영, 위에는 홍철, 요신호, 박세진, 황재원, 그 위에 세징야, 에드가, 고재현 선수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수단에서의 최다 기록들을 보면 최다 출전 시간은 3,129분을 뛰었던 고명석 선수가 이 대구의 후방을 든든하게 지켜주면서 최다 출전 시간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득점과 도움 모두 이 대구FC의 상징적인, 이제 그냥 에이스라고 부를 게 아니라 상징이 된 선수인 세징야 선수가 13골과 8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공격 포인트도 최다, 그리고 뭐 득점 도움 다 당연히 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가장 좋았던 선수를 이야기한다면 뭐 그래도 세징야를 뽑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예년에 비해 출전 시간이 부상 등으로 인해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뭐 어려움도 겪었고 부침도 겪는 시간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세징야가 없을 때 좀 위기인 상황도 있었지만, 결국 돌아와서는 이 대구에게 얼마나 본인이 중요한 선수인지를 계속해서 증명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세징야 베스트로 뽑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기량 발전 선수를 좀 고민을 했는데 저는 박세진 선수를 뽑았습니다. 등번호 14번의 미드필더 박세진 선수는 이 36경기를 나섰고, 출전 시간도 전년에 비해 한 500분 정도가 늘어나면서 2골과 1개의 도움, 뭐 공격 포인트 수치는 뭐 많이 발전하진 않았지만 이 대구의 중앙 미드필더가 공격할 때 가지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박세진이 기록한 건 충분히 괜찮은 공격 포인트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년에 비해 훨씬 오래 발전했던 박세진 선수가 내년에 보여줄 게 또 얼마나 있을지가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경기 제가 뽑은 건 충남 아산과의 플레이오프 2차전이었는데요. 12월 1일에 있는 경기였습니다. 해당 경기 베스트 11 선발 라인업 왼쪽에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경기 전 내용부터 좀 살펴보자면 대구FC는 충남 아산을 상대로 1차전 내용적 측면에서 굉장히 크게 밀렸습니다. 충남 아산이 굉장히 공격적인 전개들을 하는데 대구가 좀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점도 많이 허용을 했고, 그러면서 참 대구 쉽지 않겠구나, 이번 시즌에 상당한 위기가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부상에서 돌아온 세징야가 멀티골을 득점하면서 굉장히 극적으로 1점 차만 나는 상태로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이 골이 더 극적인 이유는 두 개 다 굴절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데요. 이렇게 1점 차만 나는 상태로 2차전에 돌입한 대구, 2골을 먼저 넣으면서 2대0으로 앞서가고, 그러면서 이 대구가 그래도 역시 저력이 있는 팀이구나, 역시 일부 리그의 그 경험들은 무시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정규 시간 정말 막판에 이 PK를 허용하게 되면서 2대1 동점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구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이 PK가 들어간 이후에 호세 선수가 위험한 파울로 레드카드 받으면서 연장전은 수적 우위 속에 맞이할 수가 있었는데요. 연장전 전반 초반에 이찬동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3대2 다시 한번 또 앞서 나가는 상황이 됐고, 그렇게 이찬동 선수의 득점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충남 아산을 상대로 대구가 잔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박창현호가 사실 흔들림도 있었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은 잔류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됐고요. 2025년에도 K리그 1에서 대구FC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이슈로 넘어가 보면, 사실 주요 이슈는 최원건 감독의 자진사임이 좀 가장 큰 문제 상황이었습니다. 4월 19일에 공식적으로 최원건 감독이 자진사임을 하게 됐는데요. 이 자진사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보면 결국 선수 기용 문제가 좀 컸습니다. 결과는 뭐 워낙 시즌 초반이었기 때문에 뒤에 나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라인업이 비슷했고 로테이션에 대한 고려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런 과정에서 부상이 있었던 세징야나 몸이 좋지 않았던 에드가에 대한 무리한 기용 문제도 함께 불거지면서
이 최영권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점점 늘어났는데요. 그러다가 이 코리아컵 충북 청주전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FA컵 3라운드 충북 청주가 거의 모든 자리에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그런 청주에게 연장전 끝에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대구도 로테이션을 돌리기는 했지만 체급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가 없던 결과였고 특히 대구라는 구단이 이 직전까지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이 최영권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더욱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후에 자진사임을 어느 정도 결정을 했고 하루 이틀 정도를 거쳐서 이 대구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아마 최영권 감독에게도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서 최영권 감독이 물러났고 공식 발표 이후에 4일 정도가 지나서 박창현 전 홍익대 감독이 대구FC에 부임을 했고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향후 시즌 중점 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FC에게 향후 시즌 중점을 좀 제안을 하자면 첫 번째는 감독의 거취를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5년의 K리그는 예년보다 더 빠르게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독의 거취 정리를 빠르게 해서 시즌 전반의 계획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박창현 감독이 K리그 1에 대구를 잔류시키기는 했지만 어쨌든 대구가 원하는 건 이것보다는 좀 더 윗순위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박창현 감독을 한 번 더 믿어보던지 아니면 새로운 감독을 데려오던지 해서 거취를 좀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외국인 선수의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징야, 에드가를 제외하면 이번 시즌 대구의 외국인 선수 라인업은 꽤 애매한 선수가 많았죠. 물론 중간에 들어온 까이오 선수는 괜찮았지만 뭐 이탈로나 이런 선수들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드가를 받쳐줄 수 있는 선수 구성이 필요한데 이탈로, 바셀루스 이 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수비진 뎁스의 안정화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명석 선수가 이 태국으로 이적이 매우 유력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백스리를 구성할 수 있는 영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요시노 선수가 백스리 구성원안 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한두 명 정도의 영입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측면 수비를 봐도 왼쪽 윙백에 지금 홍철 선수 이외에 레프트백을 볼 만한 선수가 딱히 없다는 점 그리고 장성원과 황재원이 동시 이탈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측면 수비 자원만 한 3명 정도는 영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대구FC 2024년을 리뷰해 봤습니다. 말 그대로 2부 문 앞에서 살아 돌아왔고 그러면서 정말 엄청난 위기를 넘긴 대구FC인데 뭐 이번 시즌을 또 발판 삼아서 절치부심해서 2025년을 맞이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FC 2024년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